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는 매년 전 세계 부자 순위를 400등까지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리스트에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도 늘 이름을 올리는데 2020년 리스트에 공개된 그의 자산은 141억 달러로 하나로 약 16조 원입니다. 한국 2위인 넥슨의 김정주 대표이사가 63억 달러, 하나로 7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희 회장은 2배 이상 차이 나는 압도적인 1위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산을 보유한 이건희 회장이 전 세계로 순위를 넓히면 무려 75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 나라의 경제를 주름잡는 자산 1조 원 이상의 억만장자들이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 By 2017, China was minting 2 new billionaires a week and had the second highest number of billionaires in the world after the US. 더 깊숙이 이런 현상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자산 1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낌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들이 1회 운행 비용 1000만 원인 전용기를 타는 것은 우리가 지하철을 타는 것과 같고, 그들이 람보르기니를 사는 것은 우리가 7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돈을 쓰면서도 내 돈이 얼마나 맞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Like the oil tycoon Nelson Bunker Hunt once explained to the US Congress. Do you have any notion of how much you're worth? People that know how much they're worth generally aren't worth too much. You're absolutely right. 매년 포브스가 400명이나 순위를 매기지만 전 세계 인구수를 고려하면 그들은 상위 1%가 아닌 0.0001%가 더 정확한 표현인데, 시간을 돌려 1987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전 세계 약 140명 정도의 사람만 1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 수치는 30배가 상승해 어느덧 2153명의 억만장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수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지켜오던 빌 게이츠를 제치고 전 세계 1위를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1994년 시애틀의 코딱지만한 사무실에서 아마존닷컴이라는 종이를 붙이고 사업을 시작한 제프 베조스. 처음에는 음악, 비디오, 책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은 창립 20년 만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이 되었는데, 최근 그는 화성 도시 건설 계획을 위해 우주 산업에 뛰어든 전 세계 유일한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이며 한화 134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134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크냐? 이는 전 세계 200개국 중 4분의 3에 달하는 나라들의 연간 GDP보다 높은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이 정도의 돈이 쏠린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었지만, 무려 130년 전 추정자산만 300조 원이 넘었던 인물들이 이미 미국에는 존재했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명이 철강왕 카네기 그리고 석유왕 록펠러였는데,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은 이들은 산업화 시대의 주역이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정치 인맥으로 노동자 착취와 세금 회피가 가능했었다는 것. 방법이야 어쨌든 이렇게 부의 편중 현상은 130년 전 미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역사를 살펴봐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억만장자들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아까 수치에서 봤듯 2019년에 전 세계 1조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153명입니다. 재미있는 건 그들 사이에서도 상대적 빈부가 크다는 것인데, 이들 중 94%는 10조 원 이하의 자산을, 5%는 10조 원에서 30조 원 사이의 자산을, 그리고 오직 1%만 30조 원 이상의 자산을 가졌습니다. 억만장자 중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루이비통 기업을 보유한 버나드 아놀트 집안,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예를 들어 마이클 조던은 농구만 해서 억만장자 클럽에 들어간 극소수의 스포츠 스타가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농구 인생으로 1000억 원 정도를 벌었지만 나이키와의 콜라보로 탄생한 에어조던 브랜드를 통해 1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윈도우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자가 되지 않았고, 제프 베조스도 직접 상품을 배송해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동으로 만들어낸 산업을 활용해 부동산, 주식, 특허, 저작권 등을 활용해 부자가 된 것인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1조 원 클럽에는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한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소위 금수저들로 불리는 재산을 물려받아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중에 13%만 그렇다는 것이고,
무려 56%에 달하는 사람들은 자수성가형 부자인데 나머지 31%의 특이 케이스들을 살펴보자면 자신의 가문의 이름과 수천만 명의 인스타 팔로워들을 활용한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된 인플루언서 카일리 제너가 있고 There is a new youngest self-made billionaire. However, some people think Kylie's title needs to come with an asterisk. When you don't get it from someone else, that's self-made. 또 다른 케이스는 소위 클렙토크라츠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연주를 이용해서 한 국가의 천연자원을 독식해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인데 대부분 러시아인들이고 이들 중에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만수르 같은 중동의 석유 부자들은 몇 등인지, 혹은 추정자산만 1200조가 넘는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왜 언급을 안 하는지. 그 이유는 포브스는 합법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자산만 추산해서 순위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뉴욕에 건물을 갖고 있고 그 건물주 명이 빌 게이츠라면 그의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데, 뉴욕의 고급 맨션을 취급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절대 부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You just had to set up an LLC or a trust or an LLC owned by another LLC owned by a trust. So it would be almost impossible for anyone to search out who the ultimate owner is. 이렇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실소유주를 숨기는 이유는 당연히 세금 때문인데, 세금 회피를 도와주는 섬으로 유명한 영국령의 케이맨 제도도 있습니다. See, I got a building in the Cayman Islands, one building, which hosts 20,000 companies. 이 케이맨 제도에 회사의 본사만 있다면 세금을 몇십 분의 1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세법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포장된 탈세를 해오던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 2016년이었습니다. New revelations on how the rich and the powerful hide cash are rock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의 이름은 이 문서에 대부분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부터 타이거 우즈, 리오넬 메시, 성룡, 심지어는 엘리자베스 여왕도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있는 놈들이 더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망 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한 억만장자만 무려 200명이 넘습니다. Like Andrew Carnegie. The man who dies thus rich. He said it was actually a shame for a rich person to die with their wealth. That's why wherever you go, you see Carnegie Institutes, Carnegie Libraries, Carnegie Hall, Carnegie Mellon University. You see a legacy. 게다가 억만장자들 중에는 연간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돈을 의료 서비스 개발, 자연재해 복구 금액 등으로 사용하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The water crisis, vowing to get clean water to every home in the city. Good for him. 이런 감동적인 행태에 반대하는 억만장자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왜 우리 돈을 세계 구호에 써야 되냐가 아닙니다. Problem here is a structural problem. You do not want our citizens to be at the mercy of private, unaccountable individuals. 이들은 전 세계가 평균적으로 노동자에게는 40%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주식, 부동산, 저작권 등 자본소득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1%의 세금만 부과하는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세금이 정작 돈 많은 자신들이 아닌 돈 한 푼이 아쉬운 대중에게 더 많이 부과되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세금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공공 서비스에 사용할 돈이 부족하니 역경에 닥쳤을 때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세법을 오히려 꽤 많은 억만장자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신들의 세금을 더 떼어가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놀라웠습니다. I should be paying more taxes. Should taxes on people like you be raised? Of course. The taxation system has tilted toward the rich and away from the middle class, and I think it should be addressed.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의 일부는 넷플릭스의 Explain, 세계를 해설하다의 에피소드 억만장자를 참고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자료 검색을 해보는 과정에서 놀랐던 것은 전 세계 200위권 안에 한국인 억만장자는 이건희 회장뿐이라는 것. 그리고 아시아로 그 범위를 좁혀도 여전히 한국인은 단 한 명, 이건희 회장이고 나머지 29명 중 대부분이 중국 기업인이라는 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시간 괜찮으실 때 한 편당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익스플레인 세계를 해설하다 다큐멘터리를 살펴보시고요. 평소 몰랐던 이야기들에 대한 시야를 쉽게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큰 격려가 되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